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필승, 정필승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탈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무탈히 잘 보냈습니다. 요즘 찬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독감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께서 항상 하는 말씀이 야, 이번엔 진짜 독하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아프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뒷바라지 하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또 열심히 시험을 치러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어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기사를 봤냐면요. B2에 관한 기사였어요. B2. 우리나라 현재 가계의 대출이요. 특히 4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10월 달은 약 한 3조 5천억 정도 증가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여윳돈으로 주식을 하는 거지 빚을 내서 주식을 하면은 안 되십니다. 예, 빚을 내서 주식을 하면 고스란히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윳돈으로 조금씩 그리고 저축하듯이 그렇게 매집해 나가면서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집 그리고 원석을 보석으로까지 이제 끌고 가는 그러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필승의 시공대본법 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기업 사도 될까 해서 5단계 재무 필터링 전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최소 2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분이 없으면 책임도 없고 지분이 많을수록 기업은 진심이다라고 제가 저번에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제 방송을 보셨는지 월요일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보시면 저기 상단에 누란 지위 뉴스라고 되어 있죠. 누란 지위 뉴스. 자, 누란 지위라 하면 뭐냐면요. 계란을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불안함을 얘기를 하는 그러한 뉴스다라는 거죠. 자, 경영권 담보로 빚낸 대주주 2배 급증했대요. 2배. 그래서 투자자 반대 매매 주의보라고 되어 있죠. 언제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냐면 보통 이제 대주주가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빌리면은 그걸 뭐 월급을 주든 아니면 뭐 임대를 하든 또는 뭐 재투자를 하든 어떻게 됐든 이제 쓰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빚을 못 갚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지분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또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가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자 반대 매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는 뭐냐면 우리 대주주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매도를 합니다. 강제로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곧 그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코스닥 내관된 주식담보대출 작년 49건에서 올해 111건으로 훌쩍 늘었다. 그래서 비올, M2N, 코난 테크놀로지 등 불장의 주가 뛰자 자금 당겼어. 자, 주가 하락 때는 증권사가 강제 매도해서 물량 폭탄에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2021년도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죠, 코로나. 이 코로나 때도 42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2025년도에 111건으로 거의 3배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2배, 한 2.5배 정도 올라가죠. 그만큼 지금 현재 불장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계대출도 엄청나게 늘어났더라. 가계대출도 엄청나게 늘어났더라. 즉 개인이나 아니면 대주주나 할 거 없이 지금 계속 빚을 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보시면요. 자,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공시한 상장사가 있어요.
하나머트리얼즈, 비올, M2N, 다보링크, 코난테크놀로지, 인터로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액이 3,400억, 2,800억, 86억, 60억 막 이렇게 돼 있고 대주주 지분율이 32%, 97%, 20%, 19%, 22%, 26%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뒤는 뭐냐면요. 만약에 대주주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했을 경우에 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32에서 5로 떨어지고 97에서 제로가 되고 20에서 8이 되고 19에서 0.12가 되고 22에서 17이 되고 26에서 0.8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경영권이 거의 상실이 된다라는 거죠. 상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파악하세요. 자, 그런데 보시면 비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비올. 비올이 2,800억 원을 채무를 지었죠. 자, 비올이 왜 중요하냐면 자, 비올에서는 원래 어떠한 대주주가 있었습니다. 그 대주주가 이 비엔나 투자 목적 주식 회사라는 기관에게 본인의 지분 34%를 전량 매각을 합니다. 한 주당 12,500원에서 전량 매각을 하고요. 그 규모는 계약 규모는 한 2,53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결국에 이 2,800억은 그 인수 자금으로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비엔나 투자 목적 주식 회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그냥 자진 상장 폐지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34%였던 지분율이 97%까지 늘어납니다. 그죠? 자진 상장 폐지를 하려면 95%는 돼야 자진 상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7%까지 늘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1월 6일에 자진 상장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거래 정지입니다. 상장 폐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거래 정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 3% 지금 개인 투자자들 3%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청구권을 쓰게 되면은 회사에서 12,500원에 모두 매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올을. 이걸 도대체 왜 제시해 드린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거를 제시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제시를 할까 곱씹어 봤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 직전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면 이거는 사실 도박이랑 거의 똑같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어떠한 주식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유. 그래서 내동매매하면 안 되고 계획적으로 하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문가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면밀히 관찰하시고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또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액관통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깐부는 못 되더라도 감액 친구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시나요? 자, 보시면 자, 세력은 연출가고 차트는 대본이고 프로그램은 배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이거 싫다,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렇죠. 내가 연출하고 내가 대본 쓰고 내가 배우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거죠. 뇌동매매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뭐다? 필패다라고 했습니다. 필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패하지 않게끔 이 필승이가 여러분들께 함께 동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입니다. 복습. 제가 지난주 방송은 매번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복습할 거예요. 자, 이 기업 사도 될까? 5단계 재무 필터링 전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뭐다? 흑자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 선언 하나 하겠습니다. 뭔 선언이냐면 앞으로 제가 방송에서 가지고 오는 공약주라든지 제가 밴드에 올려놓는 어떤 종목에 대한 공부라든지 또는 그런 언급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흑자가 아니면 절대로 얘기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왜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기업은 계속 실적이 나야지 그 회사가 존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저는 주도주 따라서 절대 매매하지 않고 주도주 따라서 여러분들께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의 공약주는 뭐든 전부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든 아니면 흑자든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겠다라고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한번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 재무 체력 5종 체크. 그래서 당좌 비율은 이제 유동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동 비율에서 재고 자산 비율을 빼면 그게 당좌 비율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스탠다드는 얼마다? 2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유동 부채 비율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은 얼마? 3배 이상이 돼야 된다. 3배. 그래서 1배 미만은 그냥 보지도 마시고요. 3배 이상만 보시라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은 5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0% 이상이 되면 이건 뭐냐? 강철 체력이다. 그래서 UDT다. UDT다. UDT만큼의 강철 체력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이 돼야 되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유보율이 정말 중요하다. 회사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야 배당도 하고 그다음에 재투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캐스팅 평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석이를 실력을 발휘해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캐스팅을 해서 그 장을 우리가 마련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원석이가 보석이가 되겠다 그러면 성장시켜 주고, 보석이가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놔주면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거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원석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EPS는 뭐다? 배우의 출연료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실제 수익력이다. 자, BPS는 뭐다? 본질 가치다. 그래서 제가 본질 가치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PER, 출연료 대비 시장 평가력, 수익 대비 얼마나 지금 비싸게 평가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PBR, 실력 대비 시장 평가력이 얼마냐. 즉 본질 가치가 저평가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 제 모든 매매법이나 어떤 저의 기준과 원칙은 전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저는 정필승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세 설계, 공감, 매매 이래가지고 앞글자만 따서 시, 공, 대본법이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 방송처럼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 줄을 긋는다고 했습니다. 세 줄. 자, 이거의 기준은 뭐냐? 뭘까요? 그쵸? 본질 가치입니다. 본질 가치. 이 본질 가치가 기준이 돼서 선을 긋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가 세력을 제가 계속 연출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PD님께서 조금 당황해 하셔가지고요. 제가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필승이라고 바꿨어요. 제 이름이 필승이잖아요. 그죠?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필승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필승이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걸 연결시키면 이게 파동, 시세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생기는 시세들이 있어요. 이 시세들이 겹치는 구간이 뭐다? 지지저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공간이 뭐다? 수익이다, 수익률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공대본법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세 설계 플러스 공간 매매. 그래서 진입 시점은 뭐냐? 공간을 파악한다. 그래서 공간을 나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세 흔적 뭐라 그랬습니까? 필승이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파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눌림 진입. 눌러줄 때 우린 들어가야죠.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눌러줄 때 들어가야 돼요. 좀 컴다운 할 때 우리는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근거, 공간의 안정성. 즉, 공간을 나눠서 거기 안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세 또는 본질 가치의 회복.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회복.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회복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회복의 별 5개를 제가 별 5개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 가치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걸 성장 가치까지 끌고 가고, 그러고 나서 고평가 때 놔주자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단기 흐름은 시세로 대응을 하고 중장기 방향은 공간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소형주를 소극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형주를 대극장이라고 했을 때 연출가 입장에서는 소극장과 대극장에서 연출 기법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우리는 매매를 할 때도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매매법은 달라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것은 시세로 가고요. 중장기는 방향, 공간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는 시세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왜? 차트를 보면서 기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장기 대형주들 끌고 가는 거 기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장기 대형주는 끌고 가는 건 기법 없어요. 그 기법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중장기의 기법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기업 분석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업 분석을 해서 이걸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중장기의 방향과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 중장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래서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매집해 나가서 그 기업이 100%든 200%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정도다. 제 정필승 할 때 앞에 정자가 바를 정자거든요. 그래서 정도, 저는 정도를 가는 그런 전문가로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 5%, 30%, 중장기 30%, 이 수익률은요, 그만큼의 공간이고 그만큼의 인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크게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수익률이에요. 운도 붙어야 되고요. 뭐 사람 잘 되는데 그냥 그게 따로 있겠습니까? 운도 붙어야 되고 주식도 올라가는데 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필승의 0.25, 0.25.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꼭 강조를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많이 밀렸습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서 오전에 그 장전 시황 할 때 제가 밴드에다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때 제가 오늘 많이 밀릴 거다라고 거기다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 금리 쪽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쪽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 지금 원래 매파적 발언과 지금 비둘기적 발언이 현재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12월 달에 기준금리가 사실상 90%까지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50%로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나라 오늘 증시에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0.25라는 숫자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저항대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정필승이 자, 저평가가 회복이 되고요. 회복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에 제가 별 5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격하는 건 안 한다. 극을 본질로 가고 본질을 회복으로 가고 회복을 성장으로 가고 여기 앞에서 그만두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석이가 보석이 갈 때까지 우리는 키워주고 보석이가 슈퍼스타 된다 그러면 그때 놔주자 그랬잖아요. 놔주고 또 다른 원석이를 우리는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복습 좀 되시나요? 복습 되시나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 그 아래에 보시면 제 QR코드 나옵니다. 이게 제 밴드 QR코드인데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뜨거든요. 링크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 그 밴드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전 시황이라든지 마감 시황이라든지 또는 종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주요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가입하셔서 좀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필승입니다. 바로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대본법 말씀드렸죠? 그런데 고저장단법이라고 제가 또 들고 나왔습니다. 시공대본법 안에 고저장단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이름 만든다고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던 매매법을 어떤 명칭을 붙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철저하게 단기 매매에서 쓰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께서 중장기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단기 매매에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자, 그러면 고저장단법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가 고, 그다음에 여기가 종가, 그다음에 여기가 이 빨간색 라인이 중심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검은색 라인이 시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점선이 뭐냐면 저가예요. 자, 고저장단이라는 것은 이 고가와 저가 사이에 이렇게 움직여줄 때 이 장단에 우리가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제가 고저장단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고가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훅 밀어버려요. 그래서 보통 고가로 시작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종가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고 강력한 어떠한 섹터, 테마가 유지가 될 때 보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눌림 줄 때는 종가에서 눌림 주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가까지 밀어버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저장단법은 뭐냐면요. 시작을 하는데 얘가 저가까지 밀어버리고 나서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겁니다. 이게 고저장단법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거래량이 없이 쭉 빠집니다. 가짜로 빼는 거예요. 가짜로. 여러분들이 막 던질 때 밑에서 필승이가 하고 이제 받아먹는 거예요. 그냥 이 물량을 받아먹고 이거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을 뚫어냅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고저장단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자, 시공대본법. 자, 유니테크노예요. 이거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놨죠. 본질가치 5,600원으로 선을 다 라인을 만들어놓고 공간을 분리해놨어요. 4,200원, 2,800원 해가지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2분할로 난 할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주봉이 저런 식으로 쭉 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있죠. 4,200원 뚫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일봉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5,600원은 너무 높이 써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일단 4,200원이랑 2,800원만 해놨습니다. 그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질 때 거래량이 없죠? 없어요. 그죠? 여기서도 뭐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장대 한봉 하나 생기더니 이렇게 하다가 또 빠지는데 또 없어요, 거래량이. 그리고 갑자기 또 훅 들어왔죠. 필승이가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빠져요, 밑으로. 근데 또 거래량이 없어. 또 올라왔어. 빠졌어. 없어. 그리고 또 빼는데 또 없어. 그리고 훅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래량이 없이 빼는 거예요. 없이. 그래서 그 물량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위에서 빵 던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래요. 자, 보세요. 거래량이 없었어요. 이렇게 들어왔죠. 자, 들어왔는데 얘가 이 밑으로 뺐단 말이에요.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십니까? 여기 저가까지 뺐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뭔가 툭 하면서 직전 고점을 여기를 뚫어 올리죠. 그죠? 필승이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또 빼요, 또. 또 빼는 또 저가를 또 이탈시켰어요. 거래량 어떻습니까? 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직전 고점을 또 뚫어 올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장대 한번 만든 다음에 또 빼요. 이렇게 빼잖아요. 여기서 또 저가를 빼요. 이탈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 동안 거래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갖다 모았겠습니까? 우리 필승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상한가로 올려버리잖아요. 물량 모은 만큼. 그게 이 고점을 또 뚫어 올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4,200원에 갖다 붙였죠. 본질가치 회복에 바로 밑단계를 갖다 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고저장단법이다. 그래서 저점에 사가지고 거래량 없이 밀 때는 우리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거래량 없이 내려오는 거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 이게 고저장단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때 이 말씀 드렸어요. 본질 가치 4,000원이고 이렇게 됐는데 자동차 소부장. 이 파란색 선이 직전에 우리 필승이가 들어왔을 때 저가더라. 그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갖다 붙이죠.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저항을 계속적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는 나는 윗방향으로 갈 거야 하면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저 가도 되겠습니까?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직 아니야. 네.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와 하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윗방향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툭 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한 대 또 때렸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죠. 그거는 고의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봉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단봉이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저항을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치죠.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번 쳤고요. 여기서도 치고 올라가죠. 자, 여기서 치고 또 치고 올라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여기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저항대를 계속 두드린다는 것은 내가 윗방향을 한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신호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는 이 뒷부분에 굉장히 차트가 많은데 너무 많아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가는 내가 이 필승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걸 좀 앞쪽으로 당겼습니다. 네, 당겼어요. 자, 필승 공략주. 오늘의 공략주는요, 바로 시젠입니다. 시젠. 여러분 시젠 아시는 분도 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잘 안 해요. 이유는 저는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정필승이가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왜 들고 나왔느냐?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면밀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먼저 공개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2025년 11월 11일 오전 10시 51분에 했습니다. 좀 아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거 오전 11시 11분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날 11시 11분에 정필승이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략주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저 때 하고 싶었는데 제 손이 엔터를 쳤습니다. 엔터를 쳤어요. 너무 좀 성격이 급한 나머지 이걸 못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만들면서 제일 아쉬웠던 순간이 저 시간 못 맞춘 거. 저게 제가 제일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놨어요. 네이버 밴드에 한번 가입하셔서 들어보시면은 보실 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11월 14일 방송 예정 공략주 해가지고 제 방송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먼저 올려야겠네요. 아니면 훅 지나가니 하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제가 계속 금요일 방송이라서 중간중간에 계속 공략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좀 먼저 한번 보시고 방송 보시면 더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설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전문가가 방송 나와서 공략주로 제시를 하면 적어도 그 종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는 안 된다. 왜? 이 종목은 단순히 끝낼 게 아니고 이 종목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안정성, 성장성, 그리고 이 기업의 기술력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할 건 여러분들께 절대로 제시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 설립연도 2000년.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25년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기업이 존속한다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안정적인 회사다라는 거고 기술력으로도 인정받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정말 뜨내기처럼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제약바이오주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25년 동안 지금 기업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이것만 봐도 이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시가총액 1조 3천억입니다. 자, 1조 3천억.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순위에서 53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주요 사업으로는 분자 진단 시약,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죠. 이게 이제 진단 시약입니다. 이게 진단 시약이에요. 근데 저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죠? 자, 그리고 핵심 기술,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 AI 기반 시약 개발 자동화, 신드로믹 진단.
너무 어렵죠, 그죠? 너무 어려워서 제가 뒤쪽에다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즌의 분자 진단은 뭐냐면 우리가 몸속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있잖아요. 그거를 DNA, RNA 그 유전자를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그걸 PCR로 증폭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PCR이 뭐냐면 자, 복사 붙여넣기 쉽게 생각하면 분자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양이 엄청 많아지죠. 양이 엄청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눈에 잘 보이겠죠. 눈에 잘 보이니까 여러 병원체를 동시에 분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증폭 기술이라는 겁니다. 증폭. 이해되시죠? 그래서 빠르게 검진이 가능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맞춤이라는 거죠. 왜? 유전자를 추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강점은 뭐냐? AI로 시약 자동 개발. 그다음에 무인 검사 시스템 큐레카. 이게 큐레카예요.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네, 이게 세계 최초예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공개된 AI 무인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검사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병원체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진단 시약에서 벗어나서 플랫폼 사업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의미와 효과에서는요. 병원에서 빠른 진단, 감염병 확산 예방, 의료비 절감. 보통 이제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빠르게 지금 결론을 도출시켜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시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예요. 글로벌 네트워크. 자,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북미, 남미, 유럽, 중동에서 7개 법인에서 지금 설립을 했다. 그래서 전 세계 60여 개국에 분자 진단 제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유럽에 엄청 많죠. 유럽에. 중국에도 많아요. 그죠? 동남아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남미에도 꽤 있어요. 멕시코에도 있고. 그런데 좀 부족한 게 보이죠. 어디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북미 쪽이 부족해요.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캐나다 없어요. 그러면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제는 이 북미 쪽으로만 루트를 더 뚫어내고 팔로만 더 개척해 준다면 여기서 실적만 더 발생해 준다면 결국에는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에 합작 설립을 더 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꽃이 피게 된다면은 주가가 상당폭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보실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젠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흑자 전환. 자, 2025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다. 자, 여러분 실적주의 의미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도 증가, 실적도 증가. 두 번째,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 2개가 실적주입니다. 근데 시젠은 이 적자가 언제였냐면 23년도와 24년도였어요.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 그때 이제 매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요. 다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사 살면서 암흑기가 없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암흑기가 있었죠. 그죠? 모든 사람이 암흑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제도역하는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젠도요. 이 암흑기를 이겨내고 본인들의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그다음에 AI, 현재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AI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그 검사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러면서 흑자로 전환 돌리고 얼마나 강력한 회사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경영진들이 또 일을 하는 그러한 회사입니까? 그죠? 그래서 AI 자동화 기술, 시약 개발 자동화 플랫폼, 무인 PCR 시스템, 큐레카, 그죠? 그래서 기술력이랑 생산성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확장이 지금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동남아, 중국까지 지금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실적만 좀 더 나와준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배당 매력. 자, 배당 매력이 3%라는 겁니다. 3%.
보통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배당을 하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 3%까지 하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라는 이 섹터는요. 임상실험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R&D, 연구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엄청. 그래서 대주주가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제약바이오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제약바이오에서 3%대의 수익률을 준다라는 것은 배당으로 이거는 정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3%를 매년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제약바이오에 이런 종목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어요. 자, 그다음에 저평가 구간, 실적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중장기 재평가가 지금 기대가 된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밸류에이션은 캐스팅 평가다. 그래서 PBR, PER, BPS, EPS 다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따가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코로나 집중. 일회성 특수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경쟁력을 입증한다. 그래서 비코로나 비중이 97%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시젠이 코로나 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랫폼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단 시약을 만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이게 이제 비코로나, 암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어떤 감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진단 시약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97% 정도 차이가 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준비해봤어요. 자, 보시면 다트 전자공지 시스템 여기에서 영업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벨이라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쉽게 보기 편안하게 나와줘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자, 시즌의 2025년 3분기 실적이에요. 자,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보고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매출액이요 늘었어요. 얼마? 4.3%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얼마 늘었냐면 82% 늘었어요. 당기 순이익은 얼마 늘었냐면 737% 늘었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이 저 정도 늘었다는 것은 이익 잉여금으로 유보를 시킬 확률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충분히 현금성 자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배당이 당연히 3%가 나오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재투자 그리고 연구 개발비로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무가. 이걸 보시고 이해를 하셔서 종목 선정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제는 3년간 3분기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른 건 다 안 보는데 자, 일단 요거만 볼게요. 진단시약에서 코로나 제품과 비코로나 제품 있죠. 아까 제가 비코로나 매출이 97%라 그랬잖아요. 이게 2022년도 3분기 때는 코로나 제품에서 나오는 매출이 640이고 비코로나가 425였어요. 코로나 제품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압도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코로나는 줄어들고 비코로나 제품으로 올라가는 이게 더 커집니다. 이해되시죠?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사업을 다각화시키겠다라는 의지, 이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장비, 아까 제가 큐레카 말씀드렸죠. AI 무인 자동화 검사 시스템. 그게요, 지금 장비가 이런 식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다각화가 어느 정도 성공을 지금 이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흑자 전환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주주 지분율. 자, 30%. 수렴이죠? 수렴입니다. 아주 나이스하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보통 유동 비율의 스탠다드를 얼마로 줬냐면 200% 이상이 되는 걸 줬어요. 그죠? 그게 굉장히 좋은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460입니다. 엄청나죠?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지금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어떻습니까? 22.8%죠.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점점 이렇게 되죠. 다 커요. 안정적인 회사다. 이럴 수밖에 없는 회사다. 자, 그다음 보시면
안정성 비율에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끝에만 볼게요. 분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뭡니까? 유동 비율. 이렇게 보시면은 뭡니까? 당좌 비율. 부채율, 유보율이잖아요. 유보율이 4,400입니다. 4,400%예요. 엄청나죠? 제가 1,000% 이상 되면 안정적인 회사라 그랬는데 4,400이다. 이거는 재투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로 더 쓰고도 남습니다. 그다음 이자 보상 비율이 7배예요. 7배. 이거 7배, 제가 3배 이상이 정말 안정적인 회사라 그랬는데 7배면 어마무시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82. 제가 아까 전에 70% 이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UDT라 그랬죠. 강철 체력이다. 이 회사 완전 안정적인 회사다. 딱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 재무제표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 손실이 나죠. 그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다시 매출액은 늘려버리고 영업 손실을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매출액은 늘어나고 지금 현재 흑자 전환이 됐죠. 물론 저건 예측치입니다. 하지만 여기 분기별로 보게 되면 늘었다라는 거 확인되죠. 그죠? 그다음에 EPS 한 주당 얼마 이익을 내느냐 했더니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자, 그다음 BPS는 얼마입니까? 22,890원 예측치. 그럼 23,000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PER이 지금 24배인데 보통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PER이 100배, 130배 막 이럽니다. 이게 그러면 저평가입니까? 아닙니까? 저평가죠. 그죠? 그다음에 PBR이 1.13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 본질 가치를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장 가치까지 끌고 가야죠. 이게 우리가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봉입니다. 자, 주봉. 자,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 저때 코로나 때죠. 저때 주가가 16만 원을 갔어요. 근데 저 때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 때 당시에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온 거래량이요. 지금 거래량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지금 거래량은 그때 거래량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무슨 불장입니까, 사실? 불장은 아니죠. 끌고 가는 종목만 끌고 가지 밑에는 안 되죠. 지금 중소형주 플러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괴리감이 이제 점점 좁혀지고 어느 정도 키 맞추가 되려고 그러면 밀어버리고 하잖아요. 계속 지금 그런 게 반복이 됩니다. 이때가 코로나 때가 저는 정말로 불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스타트를 먼저 대형주가 끌어줬지만 뒤에서 중소형주가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왜 내게 안 가?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때는 따라 붙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죠? 어렵습니다. 이번 장은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쭉 빠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칸을 또 나눠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지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본질 가치 23,000원 했더니 23,000원을 이렇게 되는데 쭉 밀고 여기서 보시면은 저점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죠? 점점 올라가고 이 매집산이라고 합니다. 이 매집산도 점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0원을 바닥을 두고 바닥은 이미 다져졌고 거기서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목 자체가. 예. 그러니까 조용히 누군가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제가 아까 고조장단법 말씀드렸죠.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주가를 뺍니다. 이렇게. 근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나서 들어올리죠. 또 여기서 이렇게 뺍니다. 그죠? 없어요. 이 거래량을 여기서 분출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는데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이 물량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 올린다 이 말이죠. 들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뺐는데 거래량이 없다?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게 돼 있어요.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의 본질,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기술력 그거와 맞불려서 상당수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이 시즌을 제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지만 또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수가를 25,500원에서 25,000원 사이로 해서 분할 매수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매집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막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시라, 계속 모아라 이 말입니다. 모아서 볼륨을 크게 가져가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이 목표가 1차 목표가 34,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42,250원까지 한번 끌고 가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도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기업에 명확하게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기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안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 공부하고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래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동행에 있어서 정필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는 24,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가는 모르더라도 목표가 손절가는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젠이 오늘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는데 시젠은 별로 안 밀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이 밀렸는데 시젠은 거의 안 밀렸어요. 왜일까요? 뭔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근데 제가 뒷부분에 사실 차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왜 주식이 이렇게 갔을까? 그 종목은 왜 이렇게 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면밀하게 한번 관찰을 하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찌됐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고요. 지금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현재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소외된 종목, 소외된 업종에서 소외된 종목들 그리고 실적, 즉 펀더멘탈 대비 밸류가 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한번 발견을 해서 꾸준하게 매집해 나가고 그리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나의 어떤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기업을 한번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지금 시장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필승이라는 사람은 다음 주가 됐든 그 다음 주가 됐든 여러분들께 매번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업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음 주에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또 제가 좋은 공략도 있으면 또 가지고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그런 공부의 장을요, 제가 밴드에 여러분들께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면은 그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시고요. 딱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 그 공부방에서 제가 올려놓고 또 제가 지금보다 아마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더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가입도 해주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또 다른 분 거도 한번 들어보셔서 그것과 또 비교해서 뭐 어떤 부분이 또 내가 가져갈 게 있다면 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잘 또 마무리하시고요. 또 주말 행복하게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 금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